자, 수양명 대장경맥 혈자리 치열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수양명 대장경맥은 수태원 폐경맥이 엄지손가락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면 엄지손가락 소상에서 이제 끝이 나죠. 그러면 상향이라고 하는 이제 혈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상향이라고 하는 걸 먼저 찾죠. 자, 상향혈은 두 번째 손가락, 손톱 내측이에요. 내측에 있는 혈자리. 이것이 이제 상양이라는 혈이에요. 양의 금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금이란 뜻은 결국 이제 금, 폐, 대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경맥의 이제 시혈, 상양혈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간하고 삼간혈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간은 손가락, 손가락 뼈가 이제 세 개의 뼈가 있죠. 말절골, 중절골, 기절골이 있는데, 기절골 바로 그 시작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뼈 끝부위, 이렇게 보면 다 걸리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곳이 바로 이간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간혈에서 이제 손바닥뼈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간혈에서 한 칸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렇게 뼈가 있으실 거예요. 뼈 바깥쪽으로 보시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삼간이라는 혈이에요. 상양, 이간, 삼간. 자, 삼간혈 끝나고 나면 이제 그대로 아마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속 안 좋거나 체하셨거나 화장실에 갔을 때 변비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막 누르는 곳 나오실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합곡이라는 혈이 나오는데, 이 합곡혈은 두 번째 중수골, 제2 중수골, 여기 보시면 뼈 나오죠? 두 번째 중수골 뼈 중간, 딱 중간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뭐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곳이 나오죠? 그곳이 바로 합곡. 그럼 결국 이제 대장경맥은 상향부터 이간, 삼간, 합곡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일직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대로 이제 손목 쪽으로 혈자리가 이동되는데, 양계란 혈이 이동돼요. 양계는 엄지손가락을 살짝 위로 신전시키시면, 이게 보이시죠? 신전시키면 크게 이렇게 굵은 힘줄이 두 개가 툭 붉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신전시킬 때 쓰는 근육, 그래서 장지신근이라는 이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 힘줄 바깥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양계란 혈자리예요. 자, 양계혈은 손목줄이 있고, 손목줄의 끝부이긴 한데 바로 장지신근 이 안쪽에 움푹 들어가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자, 양계까지 찾으셨으면 양계하고 곡지라는 곳을 먼저 찾아서 연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곡지혈을 먼저 찾아야만 이 정확한 선이 나와요. 그냥 치열하시면 폐경맥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먼저 곡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 곡지혈은 팔을 이렇게 구부리시게 되면, 이렇게 구부리시면 그 주관절에 이렇게 주름 끝이 나오죠? 주름 끝부위. 주름 끝부위가 바로 곡지란 유명한 혈이죠. 우리 비만이신 분들 왜 침 맞으러 가시고 하면 이곳에 침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그곳이 그 유명한 곡지란 혈이에요. 구부러져 있는 연못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치열을 하신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편 상태에서 그리셔야 선이 잘 나타나시거든요. 곡지에서부터 양계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직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팔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펴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시켜서 다니기 때문에 곡지에서부터 양계까지는 일직선에 있지 않고 사선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이제 하나씩 혈자리, 이제 팔에 굉장히 많은 혈자리들이 있는데, 이 대장이라고 하는 자기가 굉장히 큰 내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팔 쪽에서 하완이죠. 하완에서 굉장히 쫄쫄쫄쫄쫄 많은 근육들이 이 대장의 운동성을 좋아지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양계에서 세치. 자, 세치는 손가락 4마디거든요. 양계에서 세치. 올라가시면은 편력이라는 혈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편력에서 두치. 두치면 손가락 3마디죠. 편력. 그래서 이제 온유란 혈이 나오죠. 편력, 온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 선 그은 게 중요한데, 그 선 라인에서 혈을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상렴하고 하렴은 전부 곡지를 기준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팔 밑에 있는 하렴부터 찾겠습니다. 하렴은 곡지에서부터 내치. 내치면 손가락
네 마디가 세치니까 한 치 더 가면 되겠죠? 네, 그곳이 바로 하렴. 하렴에서 한 치 올라가면 상렴. 그리고 상렴에서 다시 두 치 올라가면, 그러니까 총 여기가 네 치니까 두 치죠. 곡지에서 두 치, 손가락 세 마디. 바로 그곳이 삼리라는 혈이 나와요. 수삼리죠. 수삼리. 자,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혈자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곡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삼리, 세 개의 마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혈자리고요. 그 다음에 상렴, 하렴, 그 다음에 온유, 그리고 편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촌수는 그림 보시면서 같이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곡지에서 다시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겨누란 혈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겨누혈. 겨누혈은 어깨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외전시켰을 때 일직선으로 두세요. 그럼 어깨 견봉이 나오죠? 네, 견봉 앞쪽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곳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쑥 들어가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경맥, 원래 이제 움푹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보이셔야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대장경맥이 좀 문제가 있으세요. 움푹 들어가는 게 안 나오거든요. 어깨 제일 높은 견봉에서 앞쪽으로 하묘초가 나와요. 그곳이 바로 여기네요. 견우란혈이 나오죠. 견우. 이렇게 잡으시면 팔을 드시면 쑥 들어가세요. 자, 그럼 견우에서부터 곡지까지를 연결하셔야 돼요. 견우에서 이렇게 곡지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대장경맥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곡지에서부터 주료란 혈 나올 거예요. 주료. 이 주료혈은 바로 이제 이 선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장경맥이 이제 아무래도 이 횡행결정이 앞에 있다 보니까 팔 뒤쪽으로 가서 잡아주는 혈자리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주료혈도 이 선상이 없고 뒤쪽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견우 다음에 거골이라는 혈도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내장기를 잡기 위한 거니까, 예, 여기서는 이 위로가 아니라 이 바깥쪽으로 일촌이에요. 곡지에서 바깥쪽으로 일촌 나가시면 주묘란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선에서 좀 이렇게 틀어지죠. 자, 주요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곡지에서 오리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오리. 예, 오리란 혈은 먼저 곡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치예요. 세치. 자, 이것이 오리란 혈이 나오고, 오리는 이제 수오리, 앞에 이제 손숫자를 붙이고, 삼리도 마찬가지로 수삼리, 손숫자를 붙이는데, 5개의 마을이 연결, 5개의 근육이 이곳에서 이제 모이는 곳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에서 다시 이제 비노란 혈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오리에서 비노혈은 총 4치예요. 4치. 4치는 손가락 3마디 하고 1마디 더 올라가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비노혈은 삼각근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근이 있어요. 자, 삼각근이 모이는 지점이거든요. 모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비노혈은 이렇게 팔을 살짝 드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근육이 이제 삼각근이죠. 그 삼각근이 모이는 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비노혈로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바로 이제 견우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우리 어깨 쪽으로 가셔서 거골로 한번 연결해 보죠. 자, 우리 아까 어깨 견봉에서, 여기가 이제 견봉이죠. 견봉은 어깨 봉우리, 어깨 봉우리에서 앞쪽으로 움푹 들어가는 곳을 찾으시면 되고, 견우였죠. 자, 견우에서 이제 거골혈을 찾아야 되는데, 거골혈은 이제 여기가 쇄골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견갑골과 연결되죠. 견갑골과 쇄골의 그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나와요. 견갑골 끝으로 가셔서 다 걸리는 곳이 나오죠. 이 뒤쪽으로 보이시나요? 자, 이곳이죠. 살짝 어깨를 들어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쇄골뼈고요. 쇄골뼈하고 뒤로 견갑골이, 견갑극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견갑극과의 그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탁 걸려서 더 이상 손이 나가지 않아요. 예, 그것이 바로 거골이라는 혈이에요.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견갑극 위에 있어서 극상근인데, 거골, 큰 뼈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이게 큰 곳이 아닌데, 이 근육이 이 팔을, 상완골, 이 무거운 팔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큰일 한다고 이렇게 칭송해주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거골이에요.
큰 뼈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골에서부터 이제 목으로 가시게 되는데, 자, 목에 보시면 이제 천정과 부돌이라는 혈이 나오죠. 근데 먼저 천정부터 찾지 마시고 부돌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부돌은 여기 보시면은 목에 후 결점에서요, 이게 남자들에게 툭 튀어나오는데 갑상선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젖 후 결점 부위에서 바깥쪽으로 새치. 근데 새치를 찾으실 때 이렇게 재실 필요 없고요. 그냥 흉쇄유돌근 바로 끝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흉쇄유돌근 바깥쪽. 여기 보시면 목에 살짝 드시면 이 근육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요 근육이죠. 이게 흉쇄유돌근인데 이 근육의 바깥으로 새치 보시면 되고, 흉쇄유돌근에서 이 안쪽, 흉쇄유돌근 안쪽은 1.5치 되는데 이곳이 바로 위경맥이 흐르고 그 바깥으로는 대장경맥이 흐르고, 그래서 총 새치예요. 자, 새치에 있는 혈자리가 부돌. 부돌을 먼저 찾으셔야 천정을 찾거든요. 그래서 부돌에서 그 밑으로 일직선상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인맥이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천돌이라는 혈인데, 인맥에서 내치가 나오시면, 내치는 손가락 잡아야겠네요. 세치고, 한치 더 가시면 이 결분이라는 혈이 나오거든요. 위경맥의 결분. 결분하고 이 부돌혈을 연결했을 때 그 중간 지점이 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안 찾으셔도 그냥 부돌 찾고 거기서 한치 내려오시면, 쇄골하고 경계선에서 한치 내려오시면 천정이라는 혈이 나오거든요. 그럼 뒤에서 거골에서 천정으로 가고, 천정에서 부돌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상을 보시면, 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어깨 막 마사지 할 때, 승모근 하실 때 바로 이 견우와 거골을 마사지를 하셨던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목 마사지 막 하시잖아요. 그때도 천정과 부돌 전부 대장경맥이란 거, 흉쇄유돌근 바깥쪽으로 기준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쪽으로 가게 되는데, 천정과 부돌에서 이제 양쪽에 이렇게 경맥은 두 개니까 이렇게 올라오겠죠? 와서 입꼬리를 거쳐요. 입꼬리를 거쳐서 인중 부위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 이제 수구란 혈이 있고, 인중이죠. 인중 부위를 거쳐서 양쪽의 대장경맥이 교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천정부돌에서 얼굴 쪽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를 하는데,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마지막 종혈은 이제 영향혈이 되고요. 자, 이곳에서 바로 이제 화료란 혈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화료혈은 이 코끝, 여기 보시면 콧망울 있죠? 이 콧망울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이 나오죠. 이 아래는 물론 이제 이가 있으세요. 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틈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네, 바로 이곳이 콧망울 끝부위가 화료란 혈이에요. 양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코 외벽 쪽, 콧망울 끝으로 내려오시면 양쪽. 자, 이곳이 지금 약간 이분도 이제 얼굴이 많이 좀 이렇게 틀어지셨는데, 이곳의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대장경맥을 붙잡고 있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이제 윗몸 쪽이 많이 지금 좀 틀어지신 상태세요. 자, 여기가 이제 화료란 혈이고, 화료혈에서 끝에 이제 끝나는 혈자리가 영향이라는 혈로 딱 끝이 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는 천정과 부돌 오면서 다시 어딜 거쳐요? 인중을 거쳐서 반대쪽 영향에서 이제 끝이 나겠죠. 교차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종혈이 되고, 두 번째 손가락이 상양혈이 이제 시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혈자리 치료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양명 대장경맥 이제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대장경맥을 관리하는 이제 방법이, 경맥을 먼저 관리하셔도 좋지만, 먼저 그 실제 대장을 먼저 운동성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경맥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먼저 테크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장 위치를 아셔야 되니까. 예, 대장은 먼저 이제 위장 아래쪽에 횡행결장이 있고요. 양쪽에 상행과 하행은 옆구리에 이제 끼어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겉에서 이렇게, 왜 우리 복부 마사지 하실 때, 뭐 이렇게 복부 마사지 하시잖아요. 예, 이건 대장 마사지가 아니라는 거. 대장 마사지는 하행결장은 이렇게 옆으로, 옆구리 속으로 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뜯어주듯이, 여기 이제 인대들이 다 이렇게 대장이 허공에 떠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뭐 뛰거나 걸으면. 그래서 인대로 다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이렇게 뜯듯이 깊이 해주셔야 되고, 횡행결장은 가장 천층 복막에 있어요. 복막이 이제 3층인데, 복부가 이제 3층 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내장기가 위장하고 간이에요. 그리고 횡행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횡행결장은 가볍게 터치하셔도 되고, 예, 먼저 그림 한번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 옷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제 횡격막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죠? 횡격막 바로 아래에 있는 게 간이잖아요. 그죠? 간이 어디까지 위치하냐면, 이게 늑골이, 누구나 이제 만지시면 이렇게 늑골이 있게 되는데, 이 늑골이 여기까지네요. 늑골이. 예, 늑골까지 간이, 이 늑골 밖으로는 간은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늑골 안에 딱 간이 껴있기 때문에 늑골의 크기를 보고 간의 크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까지, 오른쪽 횡격막까지 이렇게 간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간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크시고, 그 다음에 간을 만질 수 있는 곳이 가장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 명치잖아요. 이제 검상돌기가 있으면 바로 이 명치 아래쪽에서 간지끔 만질 수 있어요. 이 위는 간을 만질 수가 없죠. 왜요? 늑골이 있기 때문에, 뼈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지면서 간이 어쩌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은 이렇게 크게 오른쪽에 기준점을 잡고 왼쪽으로 크게 왼쪽이죠. 왼쪽에 고정점을 갖고 오른쪽에 크게 이렇게 존재하는 게 간이고, 간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게 위장이잖아요. 위장은 원래 비어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위장 그림 보면 이렇게 통통하게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그 통통한 거는 위장이 꽉 차게 뭘 드신 상태의 그 그림이고, 실제 위장은 이렇게 통통하게 크진 않고 빈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림을 그릴 땐 이렇게 그리지만, 위가 이 정도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뭐를 많이 드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위장은 그렇게 내려와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명치와 배꼽 중간 부위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위장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많이 먹은 상태의 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위를 촉지하실 때 배꼽과 명치 끝에 중간 부위를 이제 잡아서 위를 이렇게 만지시게 되죠. 위장 바로 여기 있는 게 12지장으로 연결되죠. 소장으로 연결되잖아요. 바로 그 횡행결장은 어디에 연결되냐? 위장하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위장이고 이게 대장이라면 이렇게 인대로 이렇게 꼬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를 많이 먹었어. 밥을 많이 먹었어요. 이만큼 명절에 이만큼 드셨으면 횡행결장은 따라서 내려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위가 위에 올라와 있으면 횡행결장도 이렇게 위가 밑으로 내려오면 횡행결장 밑으로 쭉 떨어져 내려온다. 그러니까 결국 대장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횡행결장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행결장은 이제 우리가 위장에서 음식이 들어와서 소장으로 유입이 되고, 배꼽 주변은 전부 소장이잖아요. 그죠? 소장에서 이제 대장 쪽으로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첫 번째 대장 초입 부위를 바로 맹장이라고 하는 거고, 맹장에서부터 이렇게 상행결장 꺾이고, 횡행결장 꺾이죠? 꺾여서 하행결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횡행결장은 가장 바깥쪽에 천층에 있고, 상행결장은 옆구리 속에 끼어 있어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중간 복막에 있고, 그 다음에 하행결장도 중간 복막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촉지를 하셔야 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복막에는 신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행, 하행은 전부 이렇게 옆으로 테크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행결장에서 서해부 만곡부에 서해부에서 꺾이죠. S결장으로 꺾이면서 이제 직장과 항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장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마사지 하실 때도 복부는 항상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하는 이유는 결장 방향대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늘 풀 때가 횡행결장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S결장을 두 번째로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딜 푸셔야 되냐면 이 간하고 대장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이 뒤에 이렇게 대장이 만곡부가 끼어 있고 그 위에 간이 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 내장기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또 대장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꼬매놓은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인대라고 하죠. 대장인대. 그리고 이 부위도 마찬가지로 서해부도 이렇게 대장인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대장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장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대장을 어떻게 테크닉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은 어느 부위를 푸셔야 되냐면, 위장하고 대장의 그 횡행결장의 그 인대 부위 있죠. 예, 그 부위를 풀어주시면 돼요.
거기가 어디냐? 배꼽하고 명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아래 위로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는 뭐 피하지방층이 아주 두꺼우시지 않고서는 바로 이렇게 촉지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위장하고 행행결장은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주시고 그대로 배꼽 아래쪽에서 이제 이 직장 쪽이죠. 이 직장 쪽에 S결장 부위를 풀어주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배꼽선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셔서 아랫배 치골 위쪽에서 여기는 이제 좀 깊이 푸셔야겠죠. S결장은 바로 이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골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깊이 톡톡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복부가 만약에 좋지 않으시면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쓰시면 돼요. 활애를 많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서해부 쪽에 인대, 그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늑골 쪽에 인대, 이렇게 4개의 구덩이를 뜯어주시면 돼요. 뜯듯이. 이렇게 뜯어내듯이. 자, 여기서 이제 대장을 붙잡고 있는 인대들을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대장경맥을 할 때도 효과가 좋으시죠. 여기 이제 순서 상관없으시니까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죠? 풀어주시고. 자, 이때 누르는 게 아니라 깊이 잡아서 뜯듯이, 인대를 뜯어주듯이. 오, 복부 쏘시면 복부 난리 났네요. 소리 엄청 나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물론 이제 이쪽을 뜯으실 때는 제가 이쪽에서 테크닉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데 이때 반대쪽에 가서 이쪽에 서셔서 이렇게 뜯으시면 훨씬 쉬우시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자, 4개 귀뚜기를 이렇게 뜯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경맥의 모혈이죠. 모혈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대장의 모혈은 배꼽에서 두치 옆이에요. 두치면 손가락 3마디 옆이니까 여기겠네요. 그죠? 자,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어디냐면 이 복직근하고 복횡근이 딱 교차되는 그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찾기가 아주 쉬우세요. 그래서 만약에 배가 이렇게 많이 살이 찌셨거나 배가 크시면 딱 2촌이 아니고 막 4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딱 2촌으로만 재지 마시고요. 약간 옆에 쪽으로 들어가셔서 복직근을 이렇게 딱 갈라지는, 더 이상 손이 나가지 않는 곳이 딱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천추란혈이에요. 배꼽에서 두치, 정상적으로는 두치, 세치나 내치도 나올 수 있다. 지방이 많을수록 좀 촌수를 넓게 잡으셔야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천추라고 하는 대장의 모혈 자리예요. 거기가 바로 이제 아까 우리 대장이 실제로 대장이 그 있는 곳을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총 4귀와 그다음에 천추혈 이쪽에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더 이상 손이 나가지 않아요. 툭툭 걸리는데 밀어주듯이 밑바닥을 이렇게 밀어주듯이 풀어주시면 돼요. 변 못 보시는 분들은 아주 효과적이시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경맥 이제 실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장경맥 들어갈게요. 자, 상향혈부터. 상향혈은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올릴 때 쓰는,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 올릴 때 쓰는 시지신근이라는 근육을 바로 자극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뽑듯이 튕겨주시면 돼요. 또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이 근육이 전부 이 척골 쪽에, 이렇게 손등 쪽으로 가서 척골 쪽에 붙어서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오기 때문에 손목을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뽑듯이 테크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간. 자, 이간이란 혈은 두 번째 손가락뼈 끝이죠. 그래서 여기는 강하게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힘줄이 톡톡톡 걸리시거든요. 이렇게 다 누구나 만지시면 이렇게 힘줄이 걸려요. 첫 번째 배측 골간근이거든요. 여기를 톡톡톡톡톡 튕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손바닥뼈 쪽 시작 부위를 딱 잡으시면 툭 걸려, 뼈가 이렇게 딱 걸리죠. 예, 이렇게 툭툭툭 걸리는 거 느껴지시죠? 되게 아파하시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배측 골간근. 배측이라는 것은 이제 손등 쪽에 있는 사이사이 있는 근육이라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바닥 쪽에도 장측 그 골간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골간근들을 자극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자극하시잖아요. 테크닉 하실 때. 자, 그리고 2간, 3간 지나서 합곡이라는 혈로 가실 텐데, 합곡은 이 뼈 쪽을 잡아서 이렇게 뼈 바닥을 밀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히 근육까지 치시려면 바로 이 모지 내전근, 이 앞에 바닥, 손바닥까지 잡으시고 뇌를 잡아서 이렇게 같이. 근데 되게 아프세요. 자, 특히 대장경 우리 변 같은 거 못 보실 때 여기 해주시면 이렇게 배에 가스 같은 게 탁 나가고 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혈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양계. 양계혈은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이렇게 세우시면 움푹 들어가는 곳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것을 잡고 손목을 이렇게 빼듯이 이렇게 손목을 잡고 이렇게 뽑아주듯이 혈자리 자극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틀어주셔도 좋고요. 좀 아프시죠? 예, 대장경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아파하세요. 자, 그리고 양계에서 편력이라는 혈로 올라가죠. 편력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악수하듯이 잡으시고요. 편력을 딱 잡으시면 이렇게 소리까지 들으면 참 좋으련 말이야. 툭툭툭 이렇게 툭툭 걸리는 게 있죠. 이게 손을 아까 외전시킬 때 쓰는 근육이거든요. 엄지를. 이게 이제 전부 힘줄들이에요. 근육들이에요. 이거 투둑 굉장히 좀 많이 화면에 느껴지실라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투둑투둑하고 걸리는데 이게 바로 장무지 이제 외전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자, 여기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온유라는 혈이 있어. 온유. 이 온유혈도 마찬가지로 가시면 여기 이렇게 뼈 사이에 이렇게 툭툭툭툭 걸리는 게 나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 이게 대장 여기 만졌잖아요. 금방. 온유란 혈의 이름 자체가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혈자리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차신 분들은 이 온유혈을 자극해 주시면 배가 따뜻해진다. 그런 혈자리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렴하고 상렴 전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툭툭툭툭 상렴 걸리죠? 예, 그 다음에 삼리 전부 지금 통증 되게 많이 느끼시는데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혈자리는 정확히 이제 그 근육의 힘줄 부위들이기 때문에 근육의 중요한 부위들이기 때문에 좀 아파하시고요. 그래서 이곳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내가 이 혈자리를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뭐 이렇게 테크닉 하시잖아요. 그죠? 팔하실 때 그때 얘는 지금 정확히 근육을 이제 뭉뚱그려서 마사지를 하시는 거고요. 좀 정확히 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을 그대로 파면요. 여기 보면 라인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골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이 뼈 바닥을 파듯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골이 움푹 들어가거든요. 그곳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일 발라서 테크닉 하실 때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 곡지혈 부위 있죠? 여기 우리 많이 하시잖아. 이렇게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효과가 있지만 더 정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회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곡지를 잡으시면 이 뼈 바닥이 느껴지거든요. 이 뼈 바닥을 파주시면 팔을 회회시킬 때 쓰는 근육의 이 근육 부위 힘줄을 자극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되게 효과적이세요. 요거 하시고 나면 이제 변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게 보시는 바로 그런 혈자리들이 유명한 혈자리죠. 곡지. 자, 곡지를 잡으시고 곡지는 잡고 팔을 이렇게 굽혔다 세웠다 해서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자, 해놓고 나서 이 주료는 아까 오리로 발이 가지 않고 곡지에서 주료로 갔다가 오리로 갔잖아. 살짝 꺾어지죠. 뒤로 갔다가 이 오리혈은 이 주료혈은 이 주관절 주자거든요. 이 주관절의 뼈란 뜻이에요. 뼈의 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잡으시면 이 뼈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뼈 바닥을 이렇게 밀어주듯이 파듯이 마사지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오리부터 비노혈은 뜯으시면 돼요. 이렇게. 오리혈. 외측 근간중격해서요. 우리 그 바깥쪽에서 팔에 있는 근육들이 잘 팔이 이렇게 휙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고 있는 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책에도 보면 이렇게 가운데 심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심지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 오리얼에서 많이 유착이 오니까 여기서 이제 띄시면 되고, 이분은 이제 비노열이 아예 붙어 있으셔서 되게 유착이 많으시거든요. 예, 비노열도 마찬가지로 뜯어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테크닉 하실 때 이부 이렇게 마사지 하시죠. 여기가 바로 대장경맥 라인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 가다 보면 셀룰라이트가 뭉쳐져 있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난 살이 많이 쪘지? 하는데 바로 여기가 대장과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곳은 꼭 아래에서 관리 안 하셔도 위로 오셔도, 우리가 데콜테 하실 때 이렇게 터치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거 많이 쓰시죠? 샵에서 이렇게 놓고 고객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실 때 여기가 다 뭐예요? 지금 비노랑 오리라녀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삼각근 부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꼬집어서 뜯어주듯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오리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관리 방법을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테크닉 있잖아요. 데콜테 이렇게 하시면 맨날 이렇게 비비고 문지르지만 마시고 핀칭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팔을 잘 제자리에 놔주는 혈자리들이 다 이렇게 오리라든지, 또 우리 팔의 심경맥에서도 있었죠. 청룡이라든 그런 혈들, 이런 혈들이 전부 팔을 잘 붙잡아주는 혈들이거든요.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깨로 오시면 겨누란 혈이 나오죠. 겨누. 이 겨누혈은 이렇게 딱 잡으시면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움푹 들어가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냥 내리시면 움푹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잡으시고 겨누혈을 잡고 뼈 바닥을 풀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 발라서 이용하실 때는, 테크닉 하실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에바에 손 넣어서 이렇게 어깨 견봉 많이 돌려주시죠? 우리 견봉 마사지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테크닉도 쓰시는데, 그게 바로 이 겨누란 혈을 자극하는 대장경맥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겨누. 그 다음에 어깨 뒤쪽에 거골. 이 거골도 더 많이 쓰시죠? 근데 거골은 이렇게 자극하시면 거골이라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 거골은 딱 어깨 밑에 딱 걸리는 쇄골뼈와 견갑 극 사이에 이 골을 딱딱딱, 얼굴 되게 아파하시는데 딱 걸어서 바깥쪽으로. 여기가 대장경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깨 테크닉 잘 해놓으시고, 이분이 변 막 설사했다는 둥, 변 봤다는 둥 이러면 전혀 복부는 안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깨를 만졌다는 것 자체가 복부를 만진 거예요. 내장기를, 지금 대장을 움직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거골은 좀 더 적극적으로 테크닉 하실 거면 거골에 손을 딱 잡으시고요. 이렇게 딱 걸어요. 걸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뽑듯이, 이렇게 뽑듯이 움직여주시면 어깨가 툭 내려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어깨 견봉이 밑으로 쭉 내려갔죠. 지금 비교해 보시면은 위에서 보이시나? 자, 어깨 높이가 틀리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 거골을 딱 태놔야지 쇄골이 밑으로 내려가고 일자가 되고 견갑골이. 그래서 어깨 거상되신 분들은 반드시 어디에 주셔야 돼요? 대장경맥이죠. 어깨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다 대장경맥이 어떻게 된 거야? 거골이 이렇게 지금 제위치에 없는 거죠. 거골을 밑으로 당겨주시면 어깨를 붙잡고 있는 혈자리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으로 오시면 천정하고 부돌 가볍게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천정혈 같은 경우는 사각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강하게 하지 마시고 연복을 딱 잡고 만지시다 보면 여기에 무슨 막 줄기 같은 거 막 느껴지거든요. 예, 바로 그 근육이 사각근이에요.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이죠. 사각근은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되고 가볍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돌혈은 후두 윤기 바로 외측으로, 흉쇄돌근 안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깥쪽이라고. 그래서 그 밑 바닥을 이렇게 깊이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목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천정과 부돌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런 동작들도 전부 대장경맥과 연계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견우, 거골 전부 대장경맥 4개 혈자리 자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이제 얼굴로 올라오시는데, 화료혈. 화료혈은 콧망울 밑에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허당이죠. 그 밑에 이가 있어요. 이. 그래서 이빨 사이, 이와 이 틈을 딱 잡아서 보시면 돼요. 화료, 료라는 그 료의 뜻 자체가 뼈의 틈자리거든요. 뼈의 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빨이 뼈잖아요. 그죠? 이가 뼈죠. 그래서 뼈의 틈을 딱 잡아서 지그시 스탑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이 영향. 우리 영향혈은 뭐 중지로 잡아서 수지갑을 주기도 하고요. 지압해서 튕기기도 하시고요. 이쪽에 연결된 근육은 이분 대장경맥에 굉장히 지금 유착이 많으신데 예, 이 콧망울 올릴 때 쓰는 근육이 이 코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 근육을 이렇게 잡아서 근데 여기는 어혈이 뜨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대로 붙은 데 이렇게 뜯잖아요. 그럼 여기 양쪽에 이렇게 시뻘겋게 어혈이 뜨거든요. 이분도 좀 뜰 것 같아요. 제대로 뜯어놓으면 엄청 뜰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영양을 구역이 이 부위를 뜯어주시면 영양이란 뜻은 이제 향기를 맞이한다, 맞이할 영자거든요. 그래서 영향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축농증이라든지 비염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코에 영양혈의 문제가 많죠. 이렇게 자극해 주시면 돼요. 영양혈까지. 자, 그래서 이제 상향에서부터 영양혈까지 대장균 실제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